네, 안녕하세요. 계속 조니 대표님하고는 이제 온라인에서 방송으로만 뵙다가 이렇게 또 많은 분들 앞에 모시고 오프라인에서 이런 모임을 하니까 좀 기분이 새롭네요. 대표님은 근데 이게 한 달에 한 번씩 이런 행사를 하시는 건가요? 아니요, 매일 하죠. 아, 매일 하세요? 네. 아, 전국을 다니니까요. 아, 네, 맞아요. 뭐 조니 버스 해가지고 졸리버스는 아니고 경제 독립버스. 아, 경제 독립버스예요? 아, 이게 참, 우리 조니 대표님을 좀 어떻게든 띄워드리고 싶은데 이렇게 방해를 하시는. 근데 대표님이 왜 경제 독립버스를 타시면서 지방 다니시는 게 사실 쉬운 일은 아니거든요. 왜 그러시는 거예요? 저는 이제 제가 책에도 썼고 여러 번 강의에서 얘기를 했지만 일본에 가면 아시잖아요. 되게 비참하게 살아요. 그러니까 노인이 됐고 이제 연세가 높으신 분들이 젊었을 때 준비 안 한 금융 문명이기 때문에 돈이 나게 하는 것을 배우지 못했기 때문에 굉장히 비참한 노후를 보내잖아요. 근데 한국은 강도가 더 훨씬 심해요. 그래서 특히 이제 오래 살아야 되는데 돈이 없이 오래 사는 그거는 축복이 아니라 재앙이잖아요. 근데 한국에 와서 보니까 너무너무 놀랄 정도로 노준비가 안 돼 있는 거예요. 근데 제가 버스 투어가 사실 제 아이디어가 아니고요. 미국에 아메리칸 센츄리 SM 매니지먼트라는 회사가 있어요. 근데 그 회사의 설립자가 미국에, 그러니까 굉장히 몇십 년 전에 미국에서 실제로 그분이 버스를 사서 미국 전체를 다녔어요. 아, 네. 그래서 농부들, 광부들, 금융 지식이 없는 사람한테 주식을 반드시 투자해야 된다. 그런 걸 하신 분이 있어요, 미국에. 그래서 제가 한국에서 해야 되겠구나 생각한 거죠. 네. 그래서 제 아이디어가 아니에요. 아니 뭐 굳이 강조 안 하셔도 네. 그런데 이제 그렇게 많은 지역을 다니면서 또 많은 분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하다 보면 좀 재밌는 에피소드 같은 게 좀 있으실 텐데 기억이 나시는 거? 예, 이게 예를 들어서 저희가 이제 강연을 가게 되는 이유는 이제 연락을 주세요. 우리 동네에 와달라. 근데 직업이 굉장히 다양하세요. 목사님들 오시고 여태까지 목사님은 다 하나님이 해주실 줄 알았는데 보니까 걱정이 되더라. 그런데 교인을 다 데리고 나오려고 했는데 한 분도 안 나온 거예요, 교인들이. 그래서 목사님 가족만 나오신 적이 있는데요. 차로 한 5시간을 드라이브해서 갔는데 가족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직도 이 주식에 대한 거부감, 그 다음에 그래서 이걸 진짜 해야 되겠구나. 또 어떤 때는 100명 모이는 데도 있고 어떤 때는 2~3명만 모이는 데도 있는데 실제로 내가 희망을 봤다는 사람이 많죠. 여태까지 노후 준비하는 게 어려울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런 방법이 있구나. 돈이 나를 위해서 일하는 방법이 있구나. 주식이라는 게 피할 대상이 아니라 내가 취할 대상이라는 걸 알게 되니까 한 사람 한 사람이 노후 준비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 라이프 스타일을 바꿔야 되는 생각을 하는 게 너무너무 감사하죠. 직업도 경찰들, 어떤 형사님들, 검사님들, 자영업 하시는 분들, 커피숍 하시는 분들 너무 다양한 거예요. 근데 아직은 멀었죠. 100명 강의하면 2명, 특히 사교육비 고개는 끄덕끄덕 하는데 절대로 움직이지 않는 마음이 아프죠. 근데 지금은 조금씩 마음을 열기 시작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네, 저도 사실 조니 대표님하고 처음 이런 인터뷰 방송을 했던 게 한 9개월, 10개월 전쯤으로 기억이 되는데요. 처음에 이제 조니 대표님이 하시는 이러한 생각에 동의하지 않는 분들의 댓글이 참 많이 달렸었거든요. 악플이라고 그러죠. 예, 제가 참 제가 얼마 전에 방송 조니 대표님하고 이제 여러 차례 방송을 하다 보니까 한 영상의 제목을 이렇게 한번 올려봤어요. 악플로 단련된 조니 대표. 아니 저는 악플을 아예 안 보니까 그런 일은 없어요. 악플 다시는 분들이 실망하실 텐데. 아니 근데 악플이라는 게 네. 그분이 나쁜 의도는 아닌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현실이 그렇게 녹록하지 않은 걸 느끼면서 경제적 어려움이 있으니까 분노를 표하는 것 같아요. 근데 절대로 부자가 되는 게 노후 준비하는 게 어려운 게 아니에요. 네. 이거 라이프 스타일이고
매일매일 조금씩 부자 되는 걸 느끼면 이제 우리가 건강하려면은 그 운동을 하러 가잖아요. 그래서 매일매일 워크아웃 하잖아요. 뛰고 먹는 거 조심하고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financial fitness라고 저는 그래서 피트니스 내가 운동하듯이 매일매일 내가 부자 되는 거 절대로 부자가 갑자기 되진 않아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갑자기 될 수 있다고 착각을 하니까 로또를 하거나 갬블을 하거나 주식도 막 사다 팔았다 하죠. 그렇게 해서 가난하게 되는 거죠. 근데 말씀하신 것처럼 그 악플을 제가 이제 차분하게 읽어보면은요, 그러니까 정확한 팩트에 근거하기보다는,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감정이죠. 잘못된 정보를 바탕으로 잘못된 판단을 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더라고요. 네. 저는 이제 방송을 하다 보니까 어떤 의도로 어떤 그 말씀을 하셨는지를 이해하니까, 근데 그것도 같이 들으시는데도 아마 제대로 안 들으셨거나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아니면 선입관이 강하시거나. 이게 그런 거죠. 그러니까 미국도 금융 문맹률이 50%나 되잖아요. 근데 미국에서는 주식 얘기하면 그렇게 거부감이 없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주위 사람들도 주식은 당연히 투자해야 되는 거고. 근데 한국은 워낙 그 매스컴이라든가 또 그런 경제 전문가들도 그 주식에 투자하면 안 된다는 생각을 하잖아요. 학교에서도 주식을 투자하면 안 된다고 얘기하는 게 너무나 당연시하는 거니까 거기서 벗어나는 게 한국은 훨씬 더 어렵죠. 네. 네, 그래서 오늘 이러한 시간, 이제 대표님은 항상 이러한 시간들을 자주 가지시고, 오늘은 또 특별히 이렇게 많은 분들 앞에서 이제 그동안 우리가 방송을 통해서 많은 분들이 주식에 대해서 가지고 계시는 여러 가지 의문들이 있거든요, 질문들이. 그러한 것들을 하나씩 한번 좀 푸는 그런 시간을 한번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다 보면은 정말 주식이라는 게 어떤 것인지, 또 정말 투자할 만한 가치가 있는 것인지 이제 판단하실 수 있는 근거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일단 주식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걱정이 뭐냐면 너무 위험하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일단 요즘 추세와 함께 맞춰서 생각을 해보면 요즘 뭐 여기도 나온 것처럼 글로벌 금융시장이 되게 불안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막 주식이 막 떨어지고 하락하고 이러한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는데, 뭐 바로 며칠 전 뉴스에는 미국의 그 장단기 금리가 역전이 됐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경기 침체가 예상이 된다 이런 걱정들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주식하면 안 된다 이런 얘기도 하는 분도 있고, 어떻게 생각하세요? 주식 투자를 제일 못하는 사람이 경제학자예요. 왜냐하면 경제 지표를 갖고 주식 투자하는 거는 항상 실패할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2년 금리와 10년 금리가 역전됐기 때문에 주시장이 폭락할 거다. 뭐 그럴 수도 있고 그럴 수 있지 않을 수도 있죠. 근데 과거에 한 6차례 보니까 그 금리가 역전됐을 때 그 리세션이 오더라. 그래서 그런 근거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근데 어떤 과학적인 그런 그 둘과의 상관관계가 없어요. 경제학적으로 설명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일이 일어나니까 일어나더라. 그러니까 이번에도 그렇게 될 것 같더라. 예를 들어서 그 폭락하는 날 전날 보니까 비가 엄청나게 오더라. 그러니까 비가 오니까 그렇게 될까. 이제 왜냐하면 사람들은 자꾸 과거의 어떤 거를 연관성을 찾으려고 하죠. 그러니까 그 주식 투자하면은 아까 위험이라고 했잖아요. 주식 투자는 위험이라고 하는데 착각을 하는 거죠. 변동성과 위험을 동일시하는 거예요. 변동성은 오늘 주식을 10,000원 주고 샀는데 8,000원 되고 7,000원 되는 게 변동성이죠. 근데 위험은 내가 10,000원 주고 샀는데 10년 기다렸더니 빵이 된 거예요. 네. 그건 위험성이죠. 근데 그걸 고치는 방법, 그 위험을 줄이는 방법은 뭐냐? 그거예요. 오래 기다리고, 하나는 공부를 해야죠. 내가 삼성전자 샀을 때 이 회사가 계속 돈을 벌 거냐 안 벌 거냐, 뭐 SK텔레콤을 사는데 벌 거냐 안 벌 거냐, 그 판단인 거거든요. 근데 올라가고 내려가는 중간에는 알 수가 없죠. 다만 내가 10,000원 주고 산 게 10년 있다가 10만 원도 되고 20만 원이 될 수가 있는 거죠. 그게 자본주의고, 그게 그 자본주의의 원리인 거죠. 그 기업은 계속 돈을 벌려고 하고 거기에 내가 투자를 할 뿐인데 그 변동성은 내가 알 수가 있는 방법이 없어요. 변동성은 예를 들어서 오늘 내가 만약에 SK텔레콤을 샀는데 내일 떨어질지 일주일 뒤에 떨어질지
아무도 몰라요. 근데 사람들은 그런 거에 관심을 갖는 거예요. 아, 이자율이 역전이 됐구나. 리세션이 없구나. 주식 팔아야 되겠구나. 그런 사람 절대 성공 못하죠. 눈이 오나 비가 오나 주식 투자하는 거고요. 좋은 주식을 골라야 되고 그게 어려우면 펀드를 사는 거고 오래 기다리고 왜냐면 자본주의를 믿는 거죠. 아이들서부터 해야 되는 거죠. 그렇게 간단한 거예요. 근데 너무나 많은 뉴스가 있으니까 경제학자들은 그거를 가지고 베팅을 하려고 하니까 경제학자들이 부자가 안 되는 거예요. 기업을 보지 않고 시장을 보는 거는 좋은 방법이 아니죠. 기업을 봐야죠. 네. 그러면 지금 이렇게 상황이 막 급락하고 경제적으로 좀 불안정한 이런 시점에서 주식 투자를 하는 게 좋을까요? 아니면 좀 기다리면서 지켜봤다가 들어가는 게 좋을까요? 매일매일 밥 먹듯이 하는 거죠. 시점 상관없이. 그렇죠. 시점을 맞추는 거를 마켓 타임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항상 실패하는 게 아까 경제학자 얘기했잖아요. 아, 지금 미국의 금리가 역전됐으니까 리세션이 올 거다. 그러니까 지금 현찰을 많이 늘었다가 이제 폭락했을 때 사서 그럼 그때 올라가겠지. 그런 일은 절대 일어나지 않죠. 왜냐하면 그 시점은 아무도 알 수가 있는 사람이 전 세계에 한 명도 없어요. 하나님도 모르는 일을 자기가 알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캐시를 들였다가 또 주식을 샀다가 왔다 갔다 할게 나중에 결론이 뭐죠? 아, 나 이런 거 안 해. 너무 힘들거든요. 왜냐면 어저께 내가 사서 내일 떨어질 줄 알았는데 오늘 사악가 치는 거예요. 그럼 돌아버리죠. 그러면 또 다시 사요. 근데 또 빠져요. 그게 이제 마켓 타임이라는 거죠. 절대로 그런 게 아니고 여윳돈, 오늘 내가 커피 한 잔 먹는 돈, 월급의 10%, 그 다음에 아이들한테도 그걸 가르쳐주고 조금씩 부자 되는데 나중에 그게 복리 효과로 엄청난 부자가 되는 겁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건 이제 지금 주식을 보유한 사람들의 어떤 심리는 아마 되게 불안스러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과거에 이제 1997년 IMF 당시가 있었고 또 2008년 금융위기가 있었잖아요. 그때 대표님도 이제 그 시기를 겪으셨으니까 그 시기에 어떻게 보내셨어요?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듯이 그 변동성이 심해진 것 뿐이죠. 예를 들어서 97년 말 그 IMF가 왔잖아요. 그래서 네. 제가 운영하던 코리아 펀드가 환율까지 따져보니까 40%가 날라갔어요. 근데 제 펀드에 투자했던 미국의 어떤 사람도 저한테 화를 낸 사람이 없어요. 그 사람들은 뭐라고 그랬냐면 지금 더 사야 되겠느냐. 좋은 주식을 그때 사기 비싸다고 생각해서 사지 않았던 주식을 사고 싶어하는 그런 전화가 더 오히려 많았죠. 그 얘기 뭐냐면 그 시장은 어려웠지만 그 회사는 그대로 있는 거거든요. 또 하나는 망하는 회사가 많으니까 살아남는 회사는 돈을 더 훨씬 많이 벌을 거다. 그런 생각이죠. 그러니까 조금 더 그 한 발짝 뒤에서 보면 기회가 굉장히 많은 거죠. 그러면 이러한 어떤 위기 상황에서 그 당시에 어떤 그 투자자들 가운데서 어떻게 대처한 사람들이 손해를 보지 않거나 이익을 봤을까요? 그러니까 그 참는 거죠. 아, 그냥 이 시기를. 예, 흔들림이 없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공포가 오잖아요. 네. 내가 갖고 있는 회사들이 망하면 어떨까. 근데 그렇게 공포를 이기는 가장 좋은 방법은 내가 투자한 회사의 펀더멘털을 보는 거죠. 예를 들어서 미국의 금리가 역전이 됐는데 내가 갖고 있는 이 회사가 거기에 얼마나 영향을 받을까. 영향이 거의 없는 경우가 많아요. 요새 같은 경우 특히 그렇죠. 일본하고 그 무역 노선 맞춰 있으니까 코스닥이 하루에 7%가 빠졌잖아요. 네. 근데 전혀 근거가 없는 거예요. 시장이 놀란 것 뿐이에요. 근데 그 기업들 보면 돈 너무 잘 벌어요. 현찰도 많고. 그래서 일본이 공격할 그런 대상도 아니에요. 근데 그때 막 폭락하잖아요. 하루에 뭐 10% 빠진 것도 있고 뭐 15% 빠진 것도 있고. 그렇죠. 그때가 바잉 찬스죠. 좀 더 사야 되겠구나 이럴 때 조금 더 여유자가 많이. 그게 이제 여유죠. 결국은 올라가게 돼 있어요. 그렇군요. 그러면 이러한 좀 경제 상황이 안 좋아지게 된 하나의 큰 원인 중에 하나가 그 트럼프가 이제 자국 우선주의, 그다음에 고무역주의 이러한 것들을 이제 실행하면서 이게 이제 좀 파생이 됐다라고 보시는 분들이 있는데 대표님 생각에는 어떠세요? 이 미국의 이러한 정책 이것 때문에 1929년에 대공황 같은 그때 당시도 고무역주의로 그 공황이 왔잖아요. 좀 상관관계가 있을 거라고 보세요? 글쎄요, 그 트럼프가 어떤 마음을 갖고 있는지 저는 잘 모르겠고요. 트럼프가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 거를 맞추기보다는
그 한국 경제 펀더멘털이 어떤지, 그다음에 내가 갖고 있는 회사의 펀더멘털이 어떤지, 트럼프 때문에 어떤 영향을 받을 건지, 저는 그거 더 중요하다고 봐요. 그러니까 트럼프가 미국이 어떻게 되느냐, 그런 매크로한 것도 중요할 수 있지만 한국 주식이 지금 굉장히 싸요. 그리고 저는 딱 근거 없는 얘기들이 많은데 한국 경제가 망했다 이런 얘기 나오는데 난 전혀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부채율도 가장 낮은 나라고, 그 아시아 국가 중에서 성장률이 그나마 타이완 다음으로 높은 나라고, 한국의 근본적인 문제는 빈부의 격차예요. 부자들은 아주 부자인데 가난한 사람들은 굉장히 가난한데, 가난한 필요가 없는데 가난한 라이프 스타일 사는 사람이 너무 많은 것 뿐이에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경제가 나쁘다 뭐 엄청나게 그러면서 그 추석 때 공항에 가보세요. 가난하게 되려고 노력하는 사람이 너무 많잖아요. 목숨 걸고 가난하려고 그러거든요. 근데 경제가 나쁘대요. 그렇게 이런 경제를 이해하지 못하는 거죠. 내가 그 파이낸셜리 내가 얼마나 인디펜던트 수준이냐, 내가 노후 준비가 되느냐, 그런 데 포커스를 맞추지 않고 자꾸 내가 가난한 이유는 이래서 가난해, 이래서 가난해. 결국 끝까지 가난해질 수밖에 없는 거죠.